형광등 아래 며느리 민경이 미소를 지으며 약컵을 건넨다. 어머님, 이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다.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약을 바라본다. 그 순간 손녀 예린이 조용히 속삭인다. 할머니, 그 약 냄새가 이상해요. 정숙의 눈빛이 흔들린다. 평범했던 일상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새벽부터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오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약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약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동작이 기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벌써 3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한 약이었는데 어느새 불면증 때문에도 먹게 되었습니다. 약 없이는 제대로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1살 손녀 예린이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딸이 이혼한 뒤 맡겨둔 아이였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약 먹어요? 예린의 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그래야 잠이 오지. 하지만 정숙의 눈밑은 늘 퀭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곤 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있었고 그냥 잠이 얕아서 깰 때도 많았습니다. 정숙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산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예린이 온 뒤로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경이었습니다. 민경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늘 뭔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약 가져왔어요. 민경은 밝게 웃으며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익숙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면 보조제 1일 1회 취침 전 복용. 매주 같은 약이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착하고 말도 얼마나 잘 듣는다고. 민경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문득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국 일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차를 마시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약국이 바빠서요. 약 꼭 챙겨 드세요. 민경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약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협탁 위에 약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린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또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밤 10시 정숙은 다시 약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알약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약이 천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쯤 되면 또 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그렇게 약과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예리는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약병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냄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은 원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날 저녁 예리는 주방에서 할머니의 약병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끝이 다시 찌릿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예리는 지난번에 할머니가 먹던 약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분명 이런 냄새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예리는 약병을 든 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때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리는 깜짝 놀라 약병을 냄비 옆 선반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정숙은 물을 마시러 온 참이었습니다. 예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린아,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려고요. 예린은 얼버무리며 컵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예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반 뒤에 숨긴 약병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약을 먹을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협탁 위에 놓아둔 약병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냄비 옆 선반에서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정숙은 약병을 들고 예린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린아, 그거 왜 숨겼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이상했어요. 약국에서 받은 거 맞아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요? 정숙은 약병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확실히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지난주 민경이 약을 가져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경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성분이 좀 바뀌었어요. 더 좋은 걸로 바꿨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숙은 그때 별 생각 없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경의 미소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밝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감추는 듯한 표정이었을까요? 정숙은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예린은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경이가 성분을 바꿨다고 했어. 더 좋은 약이래. 그래도 할머니,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경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약사였고 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병을 협탁 위에 올려두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밝은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 쪽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할머니는 밤새 뒤척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예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민경 외숙모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의 눈밑은 더욱 퀭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린은 외숙모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집에 올 때마다 예린은 거실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민경의 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미소도 이제는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린은 어린 마음에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예린은 민경의 방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린은 미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경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약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자기 방에 있는 척하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민경과 할머니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민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먹고 있어. 예린은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할머니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은행 적금 만기된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옮기면 이자가 더 붙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은행 일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찾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경은 전화를 받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방문을 더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저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난감 상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예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는 걸까요? 민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밤마다 약 드시니까 금방 정리될 거예요. 정리라는 단어가 예린의 귀에 꽂혔습니다. 정리가 무슨 뜻일까요? 예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민경은 부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명의 변경은 이미 절반쯤 진행됐어요.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도 확보했고요.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지? 할머니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약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서류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예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이 할머니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먹던 약은 정말 이상한 거였던 걸까요? 예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민경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민경은 정숙에게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확인하셨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숙은 도장을 들고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민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예린은 방문 틈새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민경의 손끝에는 할머니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린에게는 무섭게 보였습니다. 민경이 떠나고 나자 예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믿어주실까요? 할머니, 아까 무슨 서류 쓰셨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행 적금 관련된 거래. 민경이가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준다고 했어. 할머니가 직접 은행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경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내가 은행까지 가는 건 힘들잖니.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경을 완전히 믿고 계셨습니다. 예린이 지금 들은 이야기를 말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린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예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었던 민경의 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린은 연필을 꽉 쥐고 글씨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예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린이 민경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뒤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숙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낮에도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고개가 꺾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예린이 깨우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숙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정숙 자신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예린이 정성껏 차려준 식사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했습니다.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경이 또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정숙의 얼굴을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요즘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으면 적어도 몇 시간은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셔서 그래요, 어머님. 약을 거르지 마세요. 꾸준히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딱 한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예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냄새 이상했어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경이 떠난 뒤 정숙은 협탁 위의 약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 약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하나를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예린에게 장 보러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예린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혼자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버스를 타고 민경의 약국과는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약국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약국 안은 한적했습니다. 젊은 남자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에 싼 약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이거 성분 좀 봐주실래요? 약사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받으신 약인가요? 며느리가 약사인데 건강 챙기라고 매번 가져다 준 거예요.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 수면제가 아닙니다. 중독성 진정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신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독성 진정제라고요? 신체 마비라고요? 보통 이런 약은 특수한 경우에만 처방됩니다. 정신과 치료나 극심한 불안장애가 있을 때요. 일반 수면제로는 쓰지 않아요. 약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싼 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 왜 이런 약을 가져다 줬을까요? 정말 자신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약 계속 드셨어요? 3년쯤 됐어요. 약사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3년이나요? 그럼 이미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끊으시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는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세요. 말씀드려 놓을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약국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잘 챙겨 드세요. 이번엔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정숙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정숙은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예린이 없었다면 이 사실을 영영 모르고 지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린아, 내가 맞았어. 약이 이상했어. 예린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경과 맞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약국에서 돌아온 뒤 정숙은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독성 진정제, 신체 마비, 3년이라는 시간.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문을 열자 민경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민경은 가방을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계시지? 네, 거실에 계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경이 거실로 들어서자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민경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약 드셔야죠? 민경은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피곤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민경은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숙은 약병을 열어 약 한 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민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숙은 약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손바닥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물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잘 드셨네요. 오늘 밤은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 서류도 좀 봐주셔야 해요.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부동산? 네, 이진명의 말이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경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명예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예린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린이 복도로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도망쳐.
그 약 먹지 마요. 예린의 외침에 민경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정숙도 깜짝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감춰져 있던 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병도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며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들이 나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약과 정숙의 손바닥을 오갔습니다. 민경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어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린을 뒤로 감싸며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나 죽이려 했지?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죽이려고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편하게? 중독성 진정제를 3년 동안 먹인 게 편하게 해준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민경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셔야 집이 제 거가 되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민경의 말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었습니다. 집과 재산의 절반은 정숙에게, 나머지 절반은 아들 부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없애려고 했던 거야? 재산 때문에?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리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약국 빚이 너무 많아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요. 이 집이라도 팔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말씀드리면 주실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절대 이 집을 안 팔 거잖아요. 아버님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하시면서요. 민경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숙은 이 집을 절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조금씩 약을 늘려서 결국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민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손녀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은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이까지 끌어들이실 건 아니시죠? 아직 어린애인데.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경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서류 절반을 완성했어요. 어머님 도장도 다 찍혀 있고요. 민경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민경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숙과 예린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너졌습니다.
예린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민경이 떠난 뒤 거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은 할머니 곁에 붙어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약들이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약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예린도 함께 약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민경이 말한 대로야. 약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떡해요? 정숙은 약병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아야겠어. 민경이가 한 일을 하나하나 기록할 거야. 예린은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약을 다시 꺼냈습니다. 휴대전화로 약병을 사진 찍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성분표도 자세히 찍었습니다. 약국에서 받았던 약사의 명함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그 공책에 민경이 집에 왔던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한 말들도 최대한 기억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셔야 집이 제 거가 되잖아요. 그 말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 사용법을 예린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기능을 익혔습니다. 민경이 다시 오면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두면 소리가 다 녹음돼요. 그래, 정말 신기하네. 정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법보다 느린 정의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이나 법이 당장 도와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 싸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그 사이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민경이 아예 손을 떼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약 없이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시는 그 약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숙 씨 댁 맞나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법무사요? 네, 부동산 명의 이전건으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경이 이미 법무사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의뢰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며느리분이 대리로 의뢰하신 건가 봅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그 법무사 사무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떡해요? 빨리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볼 거야. 내가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할 거고.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학교 가야지.
싫어요. 할머니 혼자 보내기 무서워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예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예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할머니, 우리 무서워도 같이 있어요. 예린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널 지킬게. 정숙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생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면서 점점 무기력해졌던 정숙이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손녀가 있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약 사진, 법무사 사무실 정보, 민경이 한 말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니 조금씩 그림이 보였습니다. 민경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걸 중단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들러 자신의 계좌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경이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린이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야무진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린아, 네 할머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 예린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숙도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 지킬게. 걱정 마.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건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일 뒤 정숙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서류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법무사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은행에도 들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몇 차례 인출을 시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약 사진, 통화 녹음, 법무사 사무실과의 통화 내역, 은행 거래 기록까지.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예린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민경이 집에 왔던 날짜와 시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공론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민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님, 이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협회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예린과 함께 소비자 보호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정숙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사협회와 경찰에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정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경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약사협회는 민경의 약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숙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당일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예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났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담당자와 약사협회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경의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약사협회 직원이 먼저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과 예린 그리고 기자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민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약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인 약 여기서 만들어 팔았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이 뭔지 알아? 중독성 진정제야.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먹였잖아. 약사협회 직원이 나섰습니다.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약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민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약사협회 직원은 약국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약품 보관함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숙이 가져온 약과 같은 약을 찾았습니다. 이 약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약입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사협회 직원은 서류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의 약사 면허와 약국 운영 자격을 조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민경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준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날 죽이려 했어요. 정숙의 말에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사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없애려고 이런 약을 먹였어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민경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약사협회 직원이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약국 영업을 중단하셔야겠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민경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예린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도 돼요. 예린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애쓰던 어린 손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예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안전해. 약국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구경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은 경찰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정숙도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숙과 예린은 약국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린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우리 밥 먹을까? 둘은 카페를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예린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경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과 예린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예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도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벚꽃나무에는 연분홍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민경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목격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지금 정숙이 먹는 약은 마음 안정제였습니다. 낮은 용량으로 천천히 몸을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예린이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 아침을 먹으려는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예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예린의 컵에도 따뜻한 차를 부어주었습니다. 예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약 안 무서워요? 예린의 물음에 정숙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약병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약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약이 날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거야. 정숙의 말에 예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정숙은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지만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예린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할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린이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베란다로 나가 손녀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의 봄 햇살 아래 예린이 가볍게 뛰어갔습니다. 노란 가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내가 말 안 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겠지. 고맙다, 내 천사야.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린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어린 손녀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정숙은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경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고 정숙은 점점 더 약에 중독되어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요양원으로 보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기사가 났었습니다. 민경의 사건이 작게나마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이 준 약 알고 보니 독이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기사를 오려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요즘 정숙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용감했어.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친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 덕분이에요. 예린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은 정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정숙을 더욱 치유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약 때문에 몸이 무거워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냄새예요? 너무 좋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와, 최고예요. 예린은 신이 나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예린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무슨 칭찬? 제가 쓴 글이 좋대요. 용기에 대해 쓴 글이었어요. 예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정말 용감하지. 할머니도 내게 배웠어.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따뜻했고 집안의 공기도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약 먹지 마. 도망쳐. 그날 밤 예린이 외쳤던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숙의 세상을 구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으며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손녀가 곁에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꿈이 찾아왔습니다. 예린과 함께 벚꽃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햇살은 밝게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린이었고 자신이었고 이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